덕후 같은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포켓몬 카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포켓몬 카드 20년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니까 저는 포켓몬 카드에 대한 거 거의 다 알아요. 가지고 뭐 보면 이게 언제 발행됐고 얼마나 레어하고 이게 대체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걸 되게 좋아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아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문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전문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죠. 야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가지고는 포켓몬 카드를 뭐 하는 거야? 가지고 이걸로 돈 벌어요? 이러면 이제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 덕후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초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뭐 아이돌 이름을 다 외우세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엔터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명문대생 안 뽑아요. 저희는 이제 팬클럽 중에 한 명을 뽑아요. 사람을 채용한다면. 걔네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 어떤 에서 얘를 다음 달에 누가 맷집 앨범을 낸다는 걸 꿰고 있는 애가 일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런 일을 누가 할까 싶은 일을 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앞서 나가게 도와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날 찾아보면 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할 때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특수한 언어 하는 거.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아랍어 하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언어 학원, 영어 학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 있냐면 부모님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우리 애를 중국어를 가르칠까요? 영어를 가르칠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와힐리어를 가르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처음 들어보죠. 스와힐리어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스와힐리어를 잘하게 되면 이렇게 공무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5급 공무원이 특채로 되는 게 가능하죠. 아, 공무원 아닙니다. 외무부가 네.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딱딱 되는 건데 그럼 스와힐리어를 공부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9급 공무원 공부하는 것보다 쉬울 거 아니에요. 경쟁률도 그렇고. 뭐 예전에 뭐 수능했을 때 제2외국어. 네, 근데 그건 이제 경쟁률 알아보잖아요. 나는 거. 그건 알아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스와힐리어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했었을 때 오히려 잘 나간다는 거죠. 제 말은. 경쟁이 작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사실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흔히 이제 중국하고만 거래를 하고 미국하고만 거래를 하고 일본하고만 거래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인구는 진짜 많은데 왜 우리는 모로코에는 안 가시고 수단에는 안 가고 방글라데시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걸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화장품을 처음 했을 때는 화장품 사업도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시작한 건 뭐였냐면 엄마가 생일이어가지고 화장품을 싸게 사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도매상을 가가지고 화곡동에 가가지고 그 도매상의 사이트에 갔어요. 가지고 엄마가 쓰는 이제 화장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매상 가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게 도매상이에요. 야, 그럼 이걸 사다가 다시 되팔면 돈이 남나?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엄마 하나 사줄 때 한 세트를 더 샀어요, 그냥 20만 원 정도 들었죠. 이제 그래놓고 한 다음에 그걸 한번 팔아볼까? 되팔아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쪽은 말씀드렸듯이 물건 같은 걸 팔면은 마진이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생각하면 되지. 수출. 그렇죠. 그거가 없는 다른 나라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인기가 많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 화장품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캐나다 사이트를 가서 검색해보고 아마존에 가서 검색해보고 이제 그랬더니 찾아보는 게 어디냐면 파리에서 이게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의 메카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거기서 팔릴 거라 생각을 아무도 안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파리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트 정도 팔았는데 그걸 설마 한 세트를 못 팔겠어요? 가지고 파리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게 팝니다 하는데 자동 번역기니까 또 프랑스 하나도 모르는데 불 하나도 모르는데 자동 번역기니까 그 사람들 알겠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 번역도 되게 이상하다는 거 알겠죠. 하지만 방법이 뭐다? 나밖에 없다. 이상하지 말지만 나밖에 안 팔니까 내 걸 사는 거지. 나밖에 없는데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니시 마켓을 찾아가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야 그럼 우리 파리에 한번 이 집 회사 상품 전라인 깔아보자 한번. 이제 그 전라인 사는 데가 500만 원 미만인 거예요. 사면 한 대 2, 300이면 사요. 2, 300 사가지고 깔아보는 거지. 그럼 팔리면 100만 원 남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나 하게 되는 게 이제 사업의 시작인 거죠. 가지고 그렇게 돈을 몇 백만 벌게 되면은 사람 고용해가지고 야 네가 올려야지 앞으로. 네가 배송 보내. 나는 다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화장품을 수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출하게 되니까 이제 수출 실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또 나라에서 또 칭찬을 또 해주시네. 아 우리 수출 기업 또 필요한 게 뭔가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네. 아 우리 수출 기업 저 되게 작거든요. 매출 작년에 5천 불밖에 안 나왔어요.
괜찮아, 시작이 다지. 어유 수출기업이야. 수출기업 인증해줄게. 감사합니다. 해서 수출기업 인증받으면은 이제 또 다른 이렇게 그 우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화 빌리기도 좋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화장품 사업이었어요. 화장품을 하게 돼 보니까 이제 또 뭐 이렇게 건강식품도 눈에 띄고, 그러니까 그것도 팔아볼까 하는데 건강식품 사실 웬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것들이 계속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꼬를 트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500만 원 미만을 창업하면은 창업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무시해요. 첫 번째, 야, 100만 원 벌어서 어디다 후에 붙여? 생활도 유지가 안 돼. 누가 끝까지 100만 원, 500만 원만 쓴다 그랬어요? 500만 원 해가지고 되면 그때부터 때려 박으면 돼요, 돈을. 그래가지고 매출 나오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해달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매출이 나오면서 성장 기업인 거랑 창업을 시작도 안 한 기업인 거랑은 이게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무진장 빌려다가 예를 들어 화장품이 진짜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럼 이제 화장품 한 2천만 원치 사겠다. 응? 이제 하면 이제 2천만 원 이렇게 딱 빌려가지고 사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내가 해외에 어떤 이제 지사가 진출이 필요하다. 그럼 나라에서 건물도 사주시는 거 아시죠? 건물. 그거까지 몰랐어요. 기점 지출 사업.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건 알고 있어요. 공간 빌려주는 것도 있고 기점을 살 수 있게 건물 살 수 있게 더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외의 지사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가지고 그런 식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면 그게 결국은 나한테도 좋은 거고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버는 거는 수입해서 파는 게 제일 쉬워요. 아무도 수입하지 않는 거를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스위스나 체코에 있는 어떤 초콜릿을 사다가 한 100만 원치 사다가 여기서 팔면은 체코 초콜릿은 아무도 안 먹으니까 나밖에 안 팔기 때문에 팔면 돈이 남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진 않았던 거죠. 예전에 이제 연륜이 좀 되시는 분들 알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좀 격차가 났을 때 일본에서 딱 관광 갔다 오신 분들이 코끼리 뭐 이제 그렇죠. 코끼리 박수나 그다음에 이제 시계. 그렇죠. 네, 그런 거 수입해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외화가 유출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 애국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류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1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진출을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또 누구한테 물어본다? 굿땡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K-팝 그 방글라데시에서 몇 명이나 검색해? 1,400명이야. 이 뉴스가 잘못됐구나. 생각보다 인기 없구나. 그래서 그럼 아르헨티나는 몇 명이나 검색해? 꽤 되네. 56,000명? 오, 그래? 그럼 이제 구글 번역해가 자동 번역해갖고 아르헨티나에서 K-팝 굿즈는 누가 팔고 있나? 봤더니 누가 팔고 있냐면 중국 친구들이 팔고 있는 거야.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아니 저것들이 우리나라 문화상품으로 돈을 벌고 있잖아. 우리나라 건데 이거가 이제 가만 못 있는 거죠. 야 하나 만들어 안 되겠다 만들어 가지고 영어로 된 K-팝 굿즈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번역을 시켜요. 이제 번역하는 사람 고용하는데 한 200 드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게 또 창업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진출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엔 매출이 거의 안 나오죠.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배송비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앨범 하나 보내면 배송비가 45,000원 나와요. 앨범 값보다 비싸요. 근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친구들이 돈 버는 걸 가만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창업이 연결이 되고 연결되다 보면 이제 이 20몇 개가 되면서도 사실 돈 버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500만 원으로 창업한 것들이 사실 매출이 10억이 되기도 하고 20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재투자니까. 내가 번 돈을 재투자하고 번 돈을 재투자하니까 첫 달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다시 재투자하잖아요. 그럼 다음 달 200만 원 벌고 200만 원 다시 재투자하면 400만 원이 되고 재투자하면 8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잃을 게 없는 거죠. 나는 이제 내 돈이 투자된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어떤 투자금을 얻으려고 한다던가 또 창업 자금 빌리려고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이 나이 든 분들은 저 창업한다면 무조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수 중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원밖에 없으니까 이 돈 갖고는 창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1억 원은 잘못되면은 그분의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게, 다시 말하면 끝은 창대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너무 커지면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는데 제가 하는 것들은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 있는 K-팝 굿즈 스토어를 누가 눈치챌 것이냐. 가면 내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할 거예요. 하면은 뺏기면 돼. 너 가져. 난 딴 거 하면 돼. 너 해. 응, 괜찮아. 네 해. 뭐 그랬다. 이렇게 깔끔하게 주고 그냥 너 딴 데 또 창업하고 또 창업하고 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 창업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창업의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안정적이 돼요, 회사가. 왜냐하면 이게 잘 될 때 이게 안 되고 이게 잘 될 때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에서 하는 그렇죠. 분산 투자가 분산 투자. 네, 분산 투자. 달걀을 한 바구니에 안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발걸음이 어려워요. 가장 첫 발걸음이 첫 번째 사업을 그렇게 아주 적은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창업이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발걸음을 걷는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는 거고, 정부는 제가 생각할 때 두세 발자국을 걷는 사람들의 것들을 도와줄 때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두세 발자국 때 도움을 받지 첫 발자국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내 매출 증빙이 되는 거죠. 한 단돈 작년에요 우리 매출 800만 원 나왔어요.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그것도 매출을 못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소규모로 창업을 시작해봐라. 그러면 알아서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좋은 게 또 뭐냐면 자기 자본이 희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어. 내가 막 진짜 유명한 뭐 K대이에 있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진짜 끝내주는 스타트업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요걸 갖다 창업자한테 그냥 그런 벤처들한테 PT를 했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5억을 주시면 이제 나한테 20% 주고 너네가 80% 가져가요. 이게 되잖아요. 내 아이디어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내 회사에 20%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성장했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매각이 뭐 1조 원이 매각돼도 내 돈은 1,500억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다 내 거야지. 다 내 거야지. 내가 일했는데 내 아이디어인데.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원칙을 이제 좀 잘 지키시고 이렇게 뭔가 다른 일들을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찾아보면은 분명히 이제 좋은 아이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안 쓰는 방식으로 망해도 상관없는 식으로 해서 용기 있게 창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